민우 씨,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산소가 부족한 걸까요? 눈앞이 자꾸 흐려져요. 제니퍼의 함정 3부. 입술이 닿을 듯한 찰나의 침묵을 깨고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손을 움켜잡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불이 났다는데 복도에는 연기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붉은 비상등만이 기괴하게 전멸하는 텅 빈 복도 끝에서 아까 그 직원이 다급하게 비상구 문을 열며 민우를 향해 손짓합니다. 에버리 스크립트를 이용해 주시는 시청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새로운 행운이 찾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빨리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세요.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복도를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올 만큼 복도는 죽은 듯 고요합니다. 비상구 철문을 열고 들어선 계단실 또한 서늘한 정적뿐입니다. 민우는 서연의 가쁜 숨소리를 확인하며 어두운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층, 또 한층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서연 씨, 조금만 참아요. 금방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14층, 13층,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기이해집니다. 경보음은 멀어지는데 사람의 인기척은커녕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민우와 서연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텅 빈 계단실을 타고 위아래로 공허하게 흩어질 뿐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민우가 12층 계단의 난간을 잡고 말합니다. 서연 씨, 잠깐만요. 이상해요. 화재 경보음은 이렇게 큰데 왜 대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자 서연이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글쎄요. 다들 벌써 내려간 걸까요? 아니면 민우 씨 무서워요. 저 아래에서 자꾸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허리를 더 세게 감싸 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서연을 구해야 하는 유일한 영웅이라고 착각합니다. 걱정 마요, 서연 씨. 내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지킬 거니까. 일단 조금만 더 내려가 봐요. 10층까지만 가면 비상 연락망이 있을 거예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민우 씨,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산소가 부족한 걸까요? 눈앞이 자꾸 흐려져요. 서연이 결국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으려 하자 민우가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해 안아 올립니다. 민우는 서연의 얼굴을 감싸주며 서연 씨, 정신 차려요. 내 눈 봐요. 여기서 잠들면 안 돼요. 서연은 눈을 반쯤 감은 채 민우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며 민우 씨, 놔두고 혼자 가도 돼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두고 가? 죽어도 같이 나가요. 조금만 더 힘내요, 제발. 순간 위층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하고 무겁게 울립니다. 마치 퇴로가 차단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민우가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계단 아래쪽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하고 여유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위를 향해 천천히 올라오는 그 발소리는 민우의 당황한 심장 박동보다 훨씬 침착하고 잔인합니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에 민우의 온몸이 경직됩니다. 서연은 겁에 질린 척 민우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고 위층에서 나타난 직원이 다급하게 옆쪽의 육중한 비상문을 열어젖히며 외칩니다. 이쪽입니다. 여기가 연기가 없는 안전구역입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직원이 열어준 문을 통해 들어온 곳은 텅 빈 호텔 연회장처럼 넓고 고요한 공간입니다. 화재 경보음은 두꺼운 문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지고 민우는 안도하며 곁에 선 서연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이제 살았어요. 여긴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가쁜 숨만 몰아쉴 뿐입니다. 민우는 어두컴컴한 실내의 불을 켜기 위해 벽면을 더듬거리다 조명 스위치를 올립니다. 조명이 켜지며 넓은 공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공간의 풍경에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벽면 가득 채워진 것은 호텔의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주인공은 모두 민우 자신입니다. 병원 출근길의 모습,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 심지어 버스 안에서 서연을 훔쳐보던 그 찰나의 순간까지 민우의 7일간의 일거수일투족이 지독하리만큼 정밀하게 기록되어 벽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민우는 뒷걸음질 치며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테이블 위에 시선이 멈춥니다. 그곳엔 낡고 누런 종이 뭉치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7년 전 민우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서연의 논문 초안입니다. 서연 씨, 이게 다 뭐예요? 왜 내 사진이 여기에? 민우가 충격에 휩싸여 서연을 돌아보지만 그녀는 여전히 바닥만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민우가 다시 한번 절규하듯 묻습니다. 서연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서연 씨. 그러자 조금 전까지 민우의 품에 무력하게 늘어져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파르르 떨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초점을 잃고 흐릿했던 눈동자는 순식간에 차갑고 명징한 빛을 되찾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매끄럽게 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감싸 쥐고 있던 민우의 손을 벌레를 털어내듯 서늘하게 쳐내며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머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냘프게 젖어있던 목소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누가 서연이야? 서연이는 따로 있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단단해서 조금 전까지 그녀가 내뱉었던 가녀린 신음이 마치 환청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당혹감에 어안이 벙벙해진 민우를 비웃듯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여유롭게 뒤로 넘기며 차갑게 덧붙입니다. 민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서연이잖아. 일주일 동안 나랑 연락하고 오늘 해운대에서 만나서 호텔까지 왔잖아. 그녀가 깔깔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난 윤서진이야. 내가 찾는 윤서연은 저 뒤에 있고. 어때? 일주일 동안 언니 이름 빌려서 당신 꼬셔냈는데. 의사 선생님 치고는 너무 쉽게 속던걸. 오늘 하루 예쁜 여자가 옆에서 서연인 척하니까 7년 전 죄책감은 다 까먹고 침부터 삼키던 그 역겨운 표정. 내가 다 기억하는데. 그때 저 멀리 어둠이 내려앉은 구석진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한 여자의 그림자가 일어섭니다. 또각또각. 정적을 깨는 구두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우의 심장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여자는 서연과 똑같은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민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립니다. 이곳은 대피처가 아니라 7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심판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재단이었다는 것을요. 민우가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과 낡은 논문 뭉치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때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마치 어제 본 사이처럼 아주 나직하고 다정하게 입을 뗍니다. 민우 씨, 그동안 내 논문으로 의사 노릇하니까 잠은 좀 잘 오던가요? 민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떨리는 눈동자를 가라앉히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마른 침을 삼킨 민우가 힘겹게 입술을 뗍니다. 서연 씨, 그게 무슨 7년 전이라니요. 그때 우린 그저 같이 공부하던 사이였잖아요. 저는 정말 서연 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나요? 서연이 비웃듯 말합니다. 10년 만에 만나서 반가웠다고. 민우 씨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7년 전 그날 밤 내 실험실에 몰래 들어와서 내 인생이 담긴 그 논문 자료 훔쳐간 거. 그거 당신이잖아. 민우 씨 경상대에서 과수석하느라 참 애썼죠? 하지만 그 성적으로는 서울대 병원 문턱도 못 넘었을 텐데. 내 논문이 민우 씨에게 서울대 치프라는 그 근사한 껍데기를 선물해 준 거 몰라요? 난 당신이 그 논문으로 의사 노릇하며 떵떵거리는 7년 내내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당신이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던 그 비겁한 뒷모습까지 전부 다. 민우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결백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겁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 서 있던 동생 서진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옵니다. 정말 그랬냐고. 와. 서울대 의사 선생님 되시더니 연기력도 수준급이시네. 하긴 남의 인생 훔쳐서 7년을 살았는데 그 정도 철면피는 깔아야 버텼겠지. 서진이 민우의 코앞까지 다가와 벽에 붙은 낡은 논문 한 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칩니다. 민우는 그 종이 위에 적힌 서연의 필적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서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마치 미물을 보듯 민우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니. 도와줘야겠네. 그럼 이건 어때요? 7년 전 그날 밤 교수님 연구실 복도에서 그때 민우 씨가 온 주머니에 들어있던 내 USB. 그것도 기억 안 나요? 당신은 그날 밤 복도에서 부딪힌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겠지?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라고 겨우 내뱉지만 서연은 이제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를 켜버립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조금 전 민우가 호텔방에 들어와 서진에게 다정하게 건넸던 목소리들이 흘러나옵니다. 민우 씨, 당신의 그 친절한 목소리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 내가 7일마다 하나씩 꺼내줄게요. 당신이 가진 그 하얀 가운이 얼마나 더러운 오물로 얼룩져 있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때까지. 민우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7년을 도망쳐온 과거가 이 폐쇄된 아지트의 차가운 공기가 되어 그를 질식시킬 듯 압박해옵니다. 내 7년이 당신의 그 값싼 사과 한마디로 지워질 거라 생각했나요? 아니, 당신도 내가 겪은 그 시간만큼 똑같이 지옥을 맛봐야지. 이제부터 딱 7년 동안 당신 월급의 절반을 매달 내 통장으로 보내세요. 당신이 내 논문을 훔쳐 누려온 그 7년을 이제부터 몸으로 때우며 갚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당신 SNS에 직접 사과문을 올리세요. 7년 전 내 논문을 어떻게 표절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매주 단 한 번도 거르지 말고. 도망칠 생각은 마요. 내가 매 순간 당신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켜볼 테니까. 민우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 공허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7년 동안 매달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라며 무너져 내립니다. 2개월 후 비 내리는 오후. 도심의 한 카페 창밖으로는 매서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웹툰 원고를 다듬고 있습니다. 옆에서 서진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언니, 이번 달치 입금됐어. 정확히 월급날 맞춰서 절반 딱 들어왔네. SNS 사과문 밑에는 여전히 비난 댓글이 수만 개고. 근데 언니 이제 웹툰도 잘 되고 돈도 벌 만큼 벌잖아. 굳이 저런 놈한테 그 더러운 돈을 7년이나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서연은 잠시 타자를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빗줄기를 응시하며 낮게 대답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야, 서진아. 이건 내가 그 사람의 생줄기를 쥐고 있다는 증거니까. 매달 통장 잔고가 반토막 날 때마다, 매주 자기 손으로 치부를 까발리는 사과문을 올릴 때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그 화려한 의사 생활이 사실은 내 허락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가짜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서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서연은 잠시 타자를 멈추고 민우에게 보낼 메시지 창을 띄웁니다. 이번 주 사과문 잘 읽었어요, 민우 씨. 다음 주 입금일과 사과문도 잊지 않았죠? 서연은 전송 버튼을 누르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합니다. 아마 지금쯤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뛰고 있을 민우는 진동하는 핸드폰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있겠지요. 아니, 서진아. 이건 감시가 아니야. 내가 살아있음을 매 순간 그 사람 뼛속까지 새겨주는 거지. 이제 겨우 7년 복수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니까. 딸랑딸랑. 메시지 알람.
그것은 민우에게 끝없는 속죄의 시간이자 서연에게는 느린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경쾌하게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타닥 타닥 타닥.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그 소리는 마치 민우의 남은 7년 인생을 집어삼킬 듯 매섭게 울려 퍼집니다. 제니퍼의 함정 3부 끝. 서연 씨, 당신 논문 확실히 대단했죠. 하지만 그건 씨앗일 뿐이었어. 서연 씨, 한 번만 더 날 도와줘.